초보자나 숙련자나 월요일에 가슴 운동을 하는 것은 국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날에 가슴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가슴의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슴 운동 중 최고의 운동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역시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벤치프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가슴을 얻기 위해 벤치 중량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근육 성장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무게를 올리는 선택을 하죠. 그로 인해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 어깨, 손목 등 부상을 당하거나 벤치에 깔려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벤치프레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가면 갈수록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중량보다 안정적인 자세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부상 없이 제대로 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더 빠르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자세가 무너져가면서 억지로 중량을 올리면 가슴에 제대로 된 자극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고 적용하신다면 부상 없이 벤치프레스 중량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중량을 들어도 커지지 않던 가슴 근육이 비교적 저중량으로도 쑥쑥 커지게 될 것입니다. 가슴 운동의 근본 벤치프레스는 데드리프트, 스쿼트와 함께 3대 운동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다른 가슴 운동에 비해 더 무거운 중량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근육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상 위험도 따라서 정확한 자세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벤치프레스 자세는 딱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손목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손목이 꺾인 채로 바벨을 듭니다. 그러면 중량이 올라갈수록 손목이 버티지 못합니다. 바벨을 잡을 때는 손바닥 중앙 부분이 아닌 손바닥 밑부분에 대각선 방향으로 잡는 것을 권해드려요. 또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진행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확한 자세로 진행할 수 있을 때 착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벤치프레스를 할 때 손목 안정성을 높여주는 손목 보호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손의 너비입니다. 바벨을 너무 넓게 잡거나 좁게 잡으면 가슴 근육에 제대로 된 자극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깨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잡아주세요.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팔을 접었을 때 팔뚝과 바닥이 수직이 되는 너비로 잡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견갑골 후위 나강입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등에 있는 견갑골을 뒤로 모은 상태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귀에서 멀어지도록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갑골을 후위 나강하는 이유는 어깨뼈가 과도하게 들려서 부상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견갑 후위 나강을 하면 자연스럽게 허리 부분이 아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연스러운 아치 형태를 만들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공부를 오래 해도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면 성적이 안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고중량을 들어도 자세가 잘못됐다면 근육을 키우기는 힘듭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마다 워밍업으로 자세 연습을 꼭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벤치프레스 자세가 익숙해졌다면 더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커집니다. 근육은 존나 답답한 게 알아서 커지면 좋을 텐데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커져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자세로 해도 매번 똑같은 무게로 진행하면 그 무게에 해당하는 근육 크기만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중량을 올려야 합니다. 다만 80kg을 들어도 가슴 근육에 변화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을 당하지 않는 자세로는 잘하고 있지만 가슴 근육에 제대로 된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치프레스는 가슴 근육뿐만 아니라 전면 어깨와 삼두근 등 다양한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우리의 힘이 100%라면 가슴 근육 60%, 전면 어깨 10%, 삼두근 20%, 나머지 10% 이런 식으로 힘을 쓰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른 근육에 사용되는 힘을 가슴 근육에 집중할 수 있다면 같은 무게를 들더라도 더 빠르게 근육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숙련자들이 악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썸리스 그립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위험합니다. 썸리스 그립보다 가슴 근육의 근신경계를 발달하는 훈련을 따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곳에 힘은 빼고 가슴에만 힘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팔을 모으면서 힘을 줘야지 가슴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팔에 힘을 주지 않고도 가슴에 힘을 줄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서 근신경계를 발달해보세요. 3개월만 꾸준히 진행하면 80kg을 들어도 커지지 않던 가슴 근육이 커질 뿐만 아니라 꿈만 같던 벤치 100kg도 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힘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신근계를 발달시키는 운동도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메인 운동 전 선으로 긴장감을 주는 역할로 진행해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선피로를 주는 것이 아닌 가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역할로 진행해주세요. 첫 번째는 덤벨 플라이입니다. 보통은 플라이 운동을 가슴 안쪽을 채우는 용도로 하는데요. 근신경계 발달용으로는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 느낌으로 15회씩 2세트 진행해주세요. 다만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당기면 가슴의 긴장감이 풀릴 수 있으니 팔을 편 채로 껴안듯이 당기는 것을 권해드려요.
주세요. 두 번째는 머신플라이입니다. 머신플라이는 반대로 수축하는 느낌을 익히는 역할로 진행해주세요. 15회씩 2세트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기만 해도 윗가슴의 자극을 느낄 수 있으니 윗가슴 자극점을 찾기 힘든 분들은 연습해보세요. 벤치프레스 전에 두 운동을 진행하고 하면 가슴이 탈탈 털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벤치프레스만 고집하기보다 가끔씩은 덤벨 프레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덤벨 프레스는 양손이 고정된 바벨을 드는 것과 다르게 중량을 컨트롤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근신경계가 더욱 발달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만 보면 벤치만 하는 것이 동작도 익숙해지고 중량도 더 늘어날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덤벨 프레스를 섞어주는 것이 근신경계 발달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드민턴을 할 때 스매시를 하는 것이 득점 확률이 높지만 스매시만 고집하는 것보다 드롭샷을 섞어주는 것이 승리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비슷한 이유로 중량 훈련만 고집하기보다 맨몸 운동도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푸시업은 가슴 근육뿐만 아니라 코어를 비롯한 상체 전반적인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다양한 근육 사용을 익히는 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푸시업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손 방향입니다. 손 방향이 안쪽이나 바깥쪽을 향한다면 어깨와 손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은 11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손 위치입니다. 손이 너무 앞에 가 있거나 옆으로 벌어져 있으면 어깨가 아프게 됩니다. 가슴 옆에 오도록 잡아주세요. 세 번째는 몸통입니다. 엉덩이를 들어올리거나 쉽게 하기 위해 바닥에 붙이고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가니까 몸은 통나무가 된 것처럼 일자를 유지하고 진행해주세요. 똥꼬에 힘주고 진행하면 쉬울 거예요. 딱 세 가지만 지키면서 해도 가슴에 제대로 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푸시업은 벤치프레스로 치면 어느 정도의 중량을 드는 것일까요? 두 운동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근육이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체중의 60에서 70% 중량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체중 70kg의 푸시업을 한다면 벤치 45kg을 드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푸시업은 벤치와 다르게 외부 중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깔릴 걱정도 없습니다. 다만 푸시업도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 강도를 올려야 됩니다. 바로 칼리스테닉스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칼리스테닉스는 외부 중량이 아닌 동작 변형으로 운동 강도를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칼리스테닉스, 이름도 생소한데 효과가 있긴 한 걸까요? 마침 칼리스테닉스 푸시업과 벤치프레스를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는 실험 전 푸시업과 벤치프레스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A그룹은 총 10가지 동작의 칼리스테닉스 푸시업, B그룹은 벤치프레스만 4주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벤치프레스 원RM은 상승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푸시업 수행 능력에서는 푸시업 그룹이 압도적으로 성장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이유는 칼리스테닉스 푸시업은 코어를 비롯한 상체의 전체적인 근육을 사용하는 반면 벤치프레스는 비교적 가슴 근육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푸시업도 꾸준히 운동 강도를 올린다면 벤치프레스와 유사하게 상체 근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근육과 신체 능력 향상을 원한다면 푸시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오직 가슴 근육만 원한다면 벤치프레스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벤치프레스를 좋아하는 분도 가슴 루틴 마지막에 맨몸 푸시업이라도 진행해서 다양한 근육을 자극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가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벤치프레스 꿀팁과 푸시업 운동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한 번에 전부는 아니라도 하나씩 적용해 보신다면 전보다 더욱 빠르게 가슴 근육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헬레인 탈출을 위한 운동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